그녀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스학년 때였습니다. 이센 링이시 교년 봄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불안하던 시절, 동아리 MT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취업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정반대였지만 그래서 끌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도 밝아지는 척 기분이었습니다. 졸업 전에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5년을 사귀었습니다. 대학생에서 직장인이 되고 사회초년생에서 어느새 중견이 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그녀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연봉 차이가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됐습니다. 작년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월세 70만 원. 저는 40만 원. 그녀는 30만 원씩 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내고 싶었습니다. 남자니까요. 그는 고마워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3달 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희도 30이었습니다. 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비용이었습니다. 예식장, 신혼집, 혼수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소기업, 5년 차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모았냐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저는 대기업 5년 차니까 저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신혼집 매물을 보다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통장을 확인하자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날이 모든 게 바뀐 날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저축 계좌 2,800만 원, 월급 계좌 100만 원, 총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5년 차, 월급 280만 원 받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부모님 용돈 드리면서 모은 거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라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저축, 계좌 8,700만 원, 주식 계좌 2,500만 원, 적금 계좌 2,300만 원, 총 이치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억이 넘는 저축이었습니다. 5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4천만 원과 2석 2천만 원, 6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대단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비용에 대해서라고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신혼집 전세 자금은 양가에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고요. 3억짜리 전세를 구하면 각 1억 5천씩.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저에게는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평생 작은 가게를 하시면서 겨우 생활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어려워. 그만큼 못 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혼집 수준을 낮춰야겠네. 아니면 네가 대출을 받든지. 그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신혼집 수준을 낮추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만나자고 하신다고요? 양가 상견례를 다시 하자고요. 결혼 비용 분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저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 뵀을 때와 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식사 중간에 그녀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집 자금 이야기를 하자고요? 저희 쪽에서 얼마나 준비할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다고요. 평생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최소 1억은 있어야 한다고요. 딸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고요. 간호.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괜찮다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5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부모님 편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 부모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며칠 후 그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5년 동안 수백 번 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신다고요. 경제력 차이가 너무 크다고요. 결혼 후에 힘들지 않겠냐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블레썸.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자기도 고민이 된다고요.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이첸 팥백 아슈9일 동안 함께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현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5년 동안의 사랑은 현실이 아니었나요?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은 현실이 아니었나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사랑으로 버텼어. 힘들 때도 네가 있어서 견뎠어. 그런데 넌 통장 앞에서 흔들리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못 하겠어. 아니, 안 하겠어.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녀 생각이 납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랑으로 버틴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보이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꼭 확인하세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지켜주는지. 5년은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후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